미국의 6월 고용이 8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적자가 71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인 714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69개 투자은행 예상치의 평균을 낸 결과 하반기 미국의 성장률이 7.3%로 집계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의 산유량 결정이 불발된 가운데 오늘 다시 회동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 이틀 만에 네트워크 보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는 무려 7거래 연속해서 강세 랠리를 펼쳤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6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4% 올랐고 S&P 500 지수는 0.7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1%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85만 명 증가하며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업률은 전달의 5.8%에서 5.9%로 높아지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준의 긴축 기대를 앞당길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점에 시장이 안도하며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1.43%대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주요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가 1% 넘게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빵주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번스타인은 하반기 최선호 종목으로 알파벳을 선정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구글 검색과 광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현재 알파벳이 수익 대비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알파벳에 대한 목표가를 2,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알파벳은 2% 넘게 올랐고 애플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드만삭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도입 등이 장기 트렌드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만 1,250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에 기록한 18만 4천여 대를 웃도는 수치로 팩트셋이 집계한 예상치인 20만 7천 대에는 소폭 못 미쳤습니다. 금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베어드는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포드의 경우 6월 미국 내 판매량이 작년 대비 27%가량 감소했고 2분기 판매량은 작년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기 트럭 업체인 로즈타운 모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가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진갤럭틱은 오는 11일에 자사가 개발한 우주선으로 우주비행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브랜슨 CEO가 직접 탑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버진갤럭틱은 4%대 올랐습니다. 한편 보잉은 737 화물기가 호놀룰루 인근 바다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가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버도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버가 연말까지 손익 분기점에 달하는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 우버의 주가가 저렴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버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71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승차 호출업체인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이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비해 디디 추싱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중국 당국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 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며 현재 비트코인은 35,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와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주시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 오른 반면에 영국 증시는 0.03% 하락,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02% 내렸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수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0.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델타 변이 우려와 최근 PMI 지표 부진,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 등이 위험 회피 심리를 고조시킨 가운데 1.9%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홍콩 항생지수는 기술주의 약세 속에 1.8%대 내렸고 대만 각권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합의 결과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UAE가 감산 완화 규모와 감산 시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5일에 다시 회동할 예정입니다. WTI 가격은 0.1% 떨어진 75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4% 오른 76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금 가격의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금일정에서 금 가격은 0.4% 오른 1,7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그리고 집중적인 재정 부양 덕분에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균 예상치가 공개가 됐는데 총 69개 투자은행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네, 글로벌 IB들 총 69개 투자은행의 올 미국 상반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추정치는 6.8%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는 그보다 더 많은 속도인데요. 올 1분기에 6.4% 성장한 미국의 경제가 2분기에는 성장에 더 속도를 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투자은행들은 더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평균 7.3%를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IB뿐만이 아닙니다. 국제기구들에서도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표를 통해 보면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올해 성장률을 3개월 전에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가 1984년의 기록마저 뛰어넘어서 7.7%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 정부 지출 등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의 의회 예상국 CBO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7.4%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3.7%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이고요. CBO는 대규모 지출에 기반한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IMF는 지난 4월 6.4%로 제시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나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인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또 미국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를 계속 넘는 상황에서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아마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현지 시간 7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향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 관련한 이슈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드디어 총사령장이 교체가 되면서 예고된 대로 현지 시간 5일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앤디 제시 CEO에게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특집 기사를 내놨는데요. 아마존 사업 계획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어떤 보도를 내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존 제국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현지 시간 5일을 끝으로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조스가 그동안 아마존에서 이뤄낸 성과와 아마존이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우선 아마존이 집중하고 있는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서치 조사업체 이마케터의 조사 결과를 빌려 현재 아마존의 온라인 사업이 계속 확장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마존이 전체 온라인 소매 판매 시장 가운데 무려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 점유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역시 돋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강자였던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넘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의 고용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향후 몇 년 사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고용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주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고용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난 5월에도 7만 5천 명에 가까운 직원을 새롭게 뽑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이룬 성과에 주목하면서도 앞으로 아마존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의 자리를 맡게 된 앤디 제시에게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우선 회사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연간 매출은 약 4천억 달러 이상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무려 30%에 달하는 상황인데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매출은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각국의 반독점 규제 정책이 강해지는 가운데 아마존이 이런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아마존이 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발의된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과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 등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관련 법안들이 향후 아마존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아마존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사 문제 역시 아마존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최근 직원들을 큰 규모로 늘린 만큼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복지 정책 역시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저격수로도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의 등장도 아마존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던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 그리고 한 달 동안에는 9.5%가량 상승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뉴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펙 회원국들 간의 합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는 현지 시간 5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8월에서 12월 매월 40만 배럴 이내 감산 규모 완화 그리고 2022년 4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감산 정책 기간의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초 시장은 50에서 100만 배럴 규모의 감산 완화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는 감산 규모 완화에는 동의했지만 감산 정책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자국 기준 생산량 상량 조정을 지속 요구하면서 오펙 플러스 회의 합의가 진연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연말까지 감산 규모 완화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감산 정책 기간의 연장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아랍에미리트의 반대로 합의 무산 시에는 석유 시장의 수급 타이트가 심화돼서 유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반대로 2020년 3월과 같이 감산 공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배제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는 대로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비잔 남다르 잔간의 석유 장관은 최근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의 제재가 풀린다면 오펙 플러스 생산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란이 바로 석유 수출 시장에 참여할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지만 하루 600만 배럴까지는 원유 생산을 쉽게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비트코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반기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후에 비트코인의 채굴은 더욱 쉬워졌고 수익성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채굴 난이도가 더 쉬워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정화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난이도는 1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채굴자가 네트워크에서 경쟁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난이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중국 채굴업자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채굴 난이도가 최대 28%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채굴 난이도가 감소하자 거래 수수료도 같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이번 채굴 난이도 조정과 관련해 그린리치 제너레이션의 CMO는 모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같은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만큼 채굴업자들의 형태와 상관없이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추후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이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꼽히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을 환영하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미스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와이오밍이 다음 채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채굴에 대해 친환경인 장소들이 뜨고 있는데 이에 더해 와이오밍에서도 채굴과 관련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또 채굴업자들이 관련 수혜를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 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최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에 적합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탄소 발자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떠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비트코인 채굴 핫스팟은 어디가 될지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는 2.5%가량 상승하면서 35,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선 주간 증시 체크포인트에서 월요일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현지 시간 7일 공개될 연준의 FOMC 의사록을 준시하며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에 공개될 FOMC 의사록에서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됐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정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5일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일에는 6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PMI와 6월 마켓 합성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ISM 비제조업 PMI는 전달 64.0에서 63.3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켓 서비스 PMI는 전달의 70.4에서 65.2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미국의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며 5월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8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 9일에는 5월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JP모건은 매달 선호 종목 리스트를 공개하는데요. 7월이 시작한 만큼 이번 달 추천 목록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목록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의 모멘텀이 많이 모일 거라고 보며 최대 게임 회사 보이드 게이밍과 호텔 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을 새롭게 목록에 올렸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매출과 수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 미국 내 카지노 성장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MGM이 온라인 카지노 배트 MGM을 통해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JP모건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 추가됐습니다. 단기적인 금리 조정과 주식시장 호황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JP모건은 이렇게 세 종목을 새로 리스트에 올리고 대본에너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 리조트 등은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기존 목록 중에선 특히 US 뱅코프에 대해서 강세를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수익은 대체로 카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US 뱅코프의 가맹점에 항공사와 호텔 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지출 반등과 여행 수요 증가가 계속되면 결국 은행 수익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의 목록에 있었던 에스티로더, 제너럴모터스, 아마존, 맥도날드,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업체 펠로톤과 다나어까지 7월 목록에도 자리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P모건이 선정한 7월 매수 종목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